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 IT 제작권 지식PD 고소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 이제 클라우드 보안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관심도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취약점 관리 기업인 테너블이, 안전한 클라우드 관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테너블 코리아의 이준희 상무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먼저, 네. 테너블. 뭔가 쉬운 영어 같거든요. 에이블처럼. 근데 가만히 생각해. 테너블이 무슨 뜻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테너블이 무슨 뜻입니까, 일단? 똑같습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고요. 테너블은 방어하기 쉬운. 그래서 다른 방어하기 쉬운? 방어하기 쉬운. 다른 공격들을 방어하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좀 굉장히 테너블은 단어 스펠링이 쉬운데, 방어하기 쉬운 테너블인가? 이건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구나.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안전한 클라우드 운영을 도와준다는데, 네. 자, 지금 클라우드 운영을 안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여러 가지 위협 요소가 있겠지만, 예. 그 상무님 보시는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 안전한 클라우드에는 표준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표준 답변이 있습니다. 뭐예요? 오늘 딱 요것만 외우시고 누구한테 클라우드 보안 이러면 딱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요? 최소 권한입니다. 최소 권한? 예, 권한을 최소화하는 게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고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힘든 거지 딱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거시 인프라하고 달리 클라우드 인프라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버추얼하게 다 연결되니까 API로 정말 이 권한이 누가 좀 최소한이 아니라 많이 갖게 되면 쓸데없이 굉장히 큰 복잡성과 위험을 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레거시보다 제일 훨씬 더. 예,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보안을 했던 분들이 이 권한을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사실 권한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클라우드로 가니까 모든 게 다 권한이에요. 그래서 권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렵고 누가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클라우드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API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API랑 거기서 권한 설정이 다 맞습니다.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죠? 그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즉 이 관점은 사실 그동안 레거시만 운영하던 보안 관계자는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겠네요. 말은 듣지만. 예. 딱 와닿지가 않겠네. 네. 일단 해보지 않는 한. 예. 그게 그래서 클라우드가 왜 어렵냐라고 하게 되면 제일 크게는 사실은 용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들. 약어가 일단 너무 많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보안을 할 때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보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방화벽 놓고 IDS 놓고 그렇죠. 이상행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들어갔더니 이게 아니네? 그럼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붐이 불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마이그레이션을 하잖아요. 예. 하면서 이제 급하게 하고 또 잘 모르니까 그냥 레거시에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로 그대로 많이 올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그냥 레거시에서 운영되던 그 보안의 운영 방식도 그대로 올라갔겠네요. 대개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보안을 해왔던 분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OT고요. 다른 한 가지가 AD입니다. AD. 액티브 디렉토리. 근데 지금 권한이라고 하는 게 되게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의 AD에서 올라가는 거죠. 보안팀에서 기존에 관여하지 않았고 잘 몰랐던 부분들이 클라우드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서 이제 사실은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멀티 클라우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각각의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고 이해하지 않으면 전체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너블이 예, 말씀하신 그것들을 뭔가 훨씬 더 그런 그 여러 가지 요소, 복잡한 요소들을 훨씬 더 아주 깔끔하게 좀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러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네. 그렇게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어떻게 하면은 먼저 안전한 부분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기업들마다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그중에서 이제 테너블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강조해드리고 저희 쪽에 공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의도에는 들어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네. 예, 오늘 설명드릴 부분들은 앞쪽에서 테너블을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테너블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테너블이 어떻게 생긴 기업이고 어떤 부분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왜 이런
취약점을 점검하는 업체가 갑자기 클라우드를 한다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 보안 현황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분석할 건데, 니네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고, 마지막으로 테너블에서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고 이 전체 내용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너블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낯선 단어가 있죠. 노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위험 노출 관리 기업입니다. 그럼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저게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전체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 네서스라고 하는 취약점 점검 도구로 오랫동안 해왔던 취약점 관리 도구가 저기에 첫 번째 꼭지가 되고요. 네. 그리고 저거는 전 세계에서 저희가 가장 큰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너블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회사가? 테너블은 만들어진 건 2002년에 만들어졌고요. 굉장히 오래됐네. 예, 그리고 그 전에 네서스라고 하는 취약점 점검 도구가 나온 게 98년도입니다. 1998년. 그 취약점 점검 도구면 그게 서버 보안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도구였어요. 그게 네서스가 그때 당시에 98년도에 오픈소스로서 그 분야에서는 넘버원인. 예, 맞습니다. 도구? 가장 많이 썼고, 예. 그러면 네서스의 그 오픈소스 그걸 하는 그 커뮤니티의 주력인 사람들이 예. 그 테너블을 만든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고, 왜냐하면 쓰다 보면은 좀 더 이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오픈소스는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테너블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도와드리는 부분들로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취약점에 대한 연구소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취약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약점도 발견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취약점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성장에 어려움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이 고민이 하게 됐고요. 그게 우리는 위험 노출 관리,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업체들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험 표면이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 요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앞에 이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익스터널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 외부에서 기업을 봤을 때 어떻게 봐요? 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전체 공격 표면에 대한 것들을 알고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방안들을 설명드리면 네서스라고 하는 취약점 스캐너를 통해서 전체 위협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되지 않았죠. 그래 그 이유는 위험에 대한 환경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바뀌고 공격 기술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규정도 바뀌고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취약점에 대한 부분들, 클라우드 보안, OT 보안, 그다음에 어택 서페이스 매니지먼트,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공격 표면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AD에 대한 인증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갖춰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면에 대한 것들,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접점에 대한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그냥 니네가 매출을 높이고 싶어서 이것들을 다 인수한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자산을 통합 관리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를 모르면 보안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고리가 엮여지질 않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고리라고 생각하는 자산 통합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묶여져 있으니까 어디를 잘하고 있고 어디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한번 만들어 드리자. 왜냐하면 CISO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지표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하고 있고 이 부분 못하고 있고 우리보다 동종업계 누가 잘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리자라고 하는 것들이고 마지막으로는 공격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PC가 하나 해킹을 당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 다음 경로가 있을 텐데 그 가는 경로가 어딘지를 알고 그 경로를 잘라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위험도는 사라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 그게 공격 경로를 분석하는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왜 이런 걸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위험에 대한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위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 있는 목표입니다. 누구도 모든 취약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것들, 효과가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고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까 보셨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을 모아서 보고 그다음에 AI도 붙여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했는데
오늘은 클라우드 보안, 그중에서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부분들로 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현황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클라우드 보안이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죠. 왜 어려울까요? 그건 첫 번째는 가시성에 대한 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 해야 되고 뭐 ISMSP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묶어서 봐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우선순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저기에 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뭘 먼저 조치해야 돼? 보안팀은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온프렘을 하다가 클라우드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어떤 것들을 먼저 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마지막은 모든 업체들이 힘들어하시는 거. 누구 건데, 누가 조치할 건데 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클라우드 보안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생각은 저렇게 하고 계세요. 43%의 기업은 클라우드가 온프레임에 비해서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72%의 기업은 멀티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3%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으로 전환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요새 CNAP이라고 하는 것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6가지 요소가 있는데 CNAP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프로텍션 플랫폼이라는 이것이 왜 요새 와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클라우드로 갔다 보니까 클라우드에서 이제 다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클라우드라며 걔네가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안은 아니에요. 우리 보안 아니고요. 데이터도 이거는 그쪽에서 하셔야 되고요. 고객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환경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안 쪽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거를 CNAP이라고 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CWP라고 안 하고 CWPP라고 했죠. 왜냐하면 워크로드에 대한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CWP가 하고 하면서 그 플랫폼을 빼버렸죠. 하나의 컴포트가 된 거군요, CNAP에.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은 CNAP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있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6가지 CNAP의 6가지 어떻게 보면 컴포넌트들이죠. 주요 컴포넌트들. 저것이 뭔지, 저 단어들만 봐서 뭔지 모르겠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건 여기 나와 있는 SPM. CSPM. CSPM이나 KSPM이나 요 SPM입니다. Security Posture Management. 이게 형상이네, 형상. 포스처. 그러니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제가 항상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이렇게 그 우리 철학에서 배우는 고차원적인 단어처럼 느껴져서 형상인데 어떻게 보면 저거는 그냥 현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 상태. 얘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는 것. 근데 어떤 현재 상태냐라고 하게 되면 보안에 있어서의 현재 상태를 관리하는 거죠. 근데 그게 클라우드에 대한 거냐, 쿠버네티스에 대한 거냐라는 것들이 CSPM나 KSPM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정상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들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SPM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주체가 자원이 됩니다. 자산, 내가 쓰고 있는 자원에 대한 인스턴스나 자원에 대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게 SPM이 들어갔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멀티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이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설정이 잘 됐어? 그렇지 않아? 컴플라이언스 잘 따르고 있어? 패스워드 잘했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서 관리하고 운영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대개 고객들이 지금 클라우드 보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CSPM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대개 요쪽 때문에 쓰고 계신 경우들이 그러니까 그게 많습니다. 이제 뭐 고객이 자의로 할 수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기관 그 인더스트리라든지 그런 쪽에 컴플라이언스로 저것을 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사실
왜냐면 컴플라이언스가 없으면 보안팀은 이렇게 그렇죠. 예, 압박이 없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CWP, 워크로드 프로텍션,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워크로드라 하면 네. 일반적인 애플전 레이어에 있는 액션들입니까? 아니면 뭐 파스 레이어를 그렇죠. 파스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스턴스라던가 실제로 어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얹어서 쓸 그런 시스템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왜 그러면 CWP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예전에 초창기에 우리가 온프렘에 그 보안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온프레미스예요? 네. 뭐 OS? 아니면 예, 뭐 OS의 보안이었죠. 그래서 안티바이러스를 먼저 설치했고 그 다음에 되게 호스트 IDS를 설치해서 관리했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랬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다 놓고 거기에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게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항상 엔드포인트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클라우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CWP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게 이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들어가는 여러 파스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오픈 소스들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쓰고 있죠. 더 취약점에 맞죠. 더 맞습니다. 더 잘 항상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만의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안에는 오픈 소스가 삽입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삽입되어 있는 거를 그걸 알려주는 데도 있고요. 그걸 모르게 이렇게 넣어놓는 것들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법들이 다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대개는 클라우드 업체들도 분석하면서 메타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고 확인하는 방법. 그래서 예전에는 엔드포인트이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되게 많이 심었었거든요. 근데 에이전트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그러진 않고 예. 에이전트 리스 방식을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들입니다. 네. 자, CIEM은요? 예, CIEM은 이제 저거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인타이틀먼트 매니지먼트입니다. 뭐 권한이네. 말로 보면은 인프라 권한. 그렇죠. 예. 인프라에 대한 권한 관리인데 이거는 계정에 대한 권한 설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CIEM, CSPM. 근데 CIEM은 계정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걸 본다라고 하면 CSPM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에 대한 것들, 자산에 대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근데 CIEM 있지 않습니까? 계정 공유하려면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받으면 클라우드 벤더마다 다 IAM 있잖아요. 예. IAM이면 됐지. 또 CIEM이 왜 필요한 겁니까? IAM이면은 됐죠. IAM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네. 그걸 딱 보시고 이런 권한들이 들어가 있고 이 권한은 이 계정이 안 쓰는 권한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복잡한 쿼리를 해야 되는구나. 네네. 그것들을 확인하는 게 어렵고 거기다 또 만약 멀티 클라우드 쓰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AWS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죠. 애저를 잘 하시는 분은 계시죠. GCP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 개를 동시에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아까 72% 이상이 멀티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IAC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프라스트럭처 애더 코드라고 해서 코드 형태로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그때 권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 요새 뭐 CI/CD라고 하는 그 단계상에서 잘못된 설정이 넘어가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게 IAC가 해드리는 것들이고요. 이제 CDR이 조금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개념이고 저거 EDR처럼 EDR의 뭐 디텍션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폰스의 DR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클라우드에서도 이제 저것들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걸 하냐라고 하게 되면 저거 다 심에서 취합하면 되는데라고 하는데 심은 클라우드에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데이터를 모두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데이터의 비용이 일단 들고 저걸 분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분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심을 많이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심은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위협을 탐지하는 것보다는 전체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탐지하는 쪽에 포커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조금 약한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오래 해왔고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저걸 가져가서 우리가 이거 할게, 우리가 하고 데이터
넘겨줄게. 네. 그러면 비용도 절약되고 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테너블은 이 6가지, C앱의 이 6가지 요소들을 다 네. 갖추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저것이 개별적인 솔루션으로도 존재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기존에 나왔던 오래전부터 클라우드를 해왔던 곳들은 대개 저것들을 다 개별로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요즘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업체들은 다 묶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상호관계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쉬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CSPM이나 CWP가 만약에 DB가 분리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병합해서 보고 확인하는 것들이 또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같이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될까라고 하게 되면 이 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영역, 이게 아이덴티티와 관련된 침해 사고 그리고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요 두 가지가 거의 4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할 때 뭘 먼저 해야 될지라고 할 때 되게 요것들 하고 계시죠. 잘못 설정된 것, 패치 안 된 것, 요걸 하고 있는데 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 우리는 그리고 그쪽에 익숙하니까. 하지만 효율성을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요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 저거는. 그렇죠. 저거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ISO님이 인사를 안 하려면 위쪽을 더 먼저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소 권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최소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 권한이 돼야지만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클라우드 보안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딴 건 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저 클라우드 최소 권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정 정보가 그러면 클라우드 기업에서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클라우드랑 온프렘에 있는 권한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는데 아까 PD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권한이 그대로 올라가서 가기 때문에 내부에서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에 다 아낌없이 올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온프리미스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보안 권한 설정할 때 갑자기 어느 부서 요청이 오면 그래 해줄게 하면서 그냥 그거를 그렇죠, 예. 권한을 그냥 확 애드 시켜주잖아요. 네. 빼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고 이제 그것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 JIT 뭐 이런 것들, 저스트 인 타임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방안들이고, 그래서 C앱은 계속 확장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나오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기 때문에 C앱이라고 하는 건 플랫폼이고 그 위에 얹어지는 것들은 기존의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었던 위험 요소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일단 제가 한번 우리의 클라우드 환경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아까 뒤에 그림에서 나왔기도 했을 텐데 이런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AWS, Azure, GCP 이런 것들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용자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기재들도 다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위험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걸 먼저 조치할 건데, 어떤 게 위험한 건데, 진짜 위험한 게 어느 건데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죠. 아까 PD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AWS만 쓰니까 뭐 AWS 쓰는 거 보면 되지 않아? 맞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네. 그러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몫인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보안도 일반적인 보안에서 사실 그 과탐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쵸. 과탐 때문에 사실 그거 예. 뭘 먼저 할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이슈가 있는 거네요. 똑같은 이슈죠. 더 많을 수 있겠네 얘는. 네? 더 버추얼을. 예. 그리고 기존에 몰랐던 것들이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을 오래 하셨던 분일수록 네트워크 보안을 많이 하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권한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네요. 판단을 넣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클라우드의 위험 분석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제 시스템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이렇게 되게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마다 위험 지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위험해, 저것들이 위험해 라고 하는 것들. 근데 시스템 계정 권한으로 가면 되게 간편해지죠. 이거는 성공이냐 실패냐 라고 하는 것들, 만족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걸로 넘어가게 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위험이 더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장표 좋아하십니까? 네. 원리를 원리를 찾아서 인터넷 클라우드 환경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저같이 오랫동안 보안을 했지만 네트워크 보안을 주로 해왔던 분들은 클라우드 환경을 보면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원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리를 왜 찾냐라고 하게 되면 얘가 클라우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원들은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그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자원뿐이 아니라 다른 자원까지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생기는 문제가 자원 하나로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소유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어? 누가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파악하고 확인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권한에 대한 것이네요. 권한. 예, 권한에 대한 부분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저희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할까?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먼저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까 처음에 나왔던 화면들처럼 첫 번째,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걸 쓰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클라우드 자원이 진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이 사용자가 권한이 적정해? 이 자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외부에서 잘못 접속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 내용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지는 것들이고요. 취약한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취약할 수 있고요. 아까 뭐 제로 트러스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제로 트러스트라는 건 당연한 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로 트러스트를 막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 때문에 먼저 조치해야 돼. 그래야 안전해져. 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데모처럼 그냥 떠왔는데 화면을 떠오긴 해왔는데 클라우드 운영 중인 자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EC2 자원은 우리 높으신 분이 저에게 가장 위험한 EC2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뭘까요? 궁금하죠. 그리고 야 우리 환경에서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자원이 있어 없어? 라고 하게 되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솔루션이 도와주는 겁니다. 솔루션이 도와주게 되면 구체적인 질문을 딱 하니까 딱 와닿네. 솔루션이 도와드리는 건데 솔루션이 이제 어떻게 도와주는데 자원이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원 현황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우리가 AWS에서는 사용자가 57명이고 뭐 애저에서는 애저 ADA를 쓰고 있는 게 85명이고 이렇게 되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EC2 자원 봐야 되니까 EC2 자원을 넘어가게 되면 EC2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애저에서는 이런 버추얼 머신이 있고 여기에서 VM 인스턴스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EC2 인스턴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EC2 인스턴스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제일 위쪽에 있는 애들이 가장 취약한 애가 되겠죠. 그래서 얘에 대한 부분들, 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고 얘들이 좀 확인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애가 있어 없어?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여기에서 퍼블릭 리소스 우리가 별로 영어를 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들. 보안에 있어서 퍼블릭은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겁니다. 접근 가능.
우리한테 접속할 수 있는 게 다 퍼블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외부에 열려 있는 것들은 다 퍼블릭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63개의 EC2 인스턴스가 지금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네요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뭘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분석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위험한 자산에 대한 것들을 보기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AWS나 GCP나 애저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쿼리하시고 시간 들여서 확인하시면 되지만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애저, GCP, AWS를 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명이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안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인원을 줄여도 됩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개인적으로는 되게 싫어하지만 여기에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시고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클라우드 자원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 되고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EC2 인스턴스가 있으면 어떤 포트로 접속할 건데 왜 위험한데 외부에서 접속 가능합니다. 근데 443 포트로 접속 가능해요. 네. 위험할까요? 안 위험하죠. 그거는 뭐 서비스인데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90일 이상 사용되지 않은 계정, 서비스 사용자나 서비스 계정이 존재해?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면 그때도 또 찾아보겠습니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화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EC2에 대한 인스턴스가 있으니까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테스트 서버라든가 왠지 테스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조금 내려가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DB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왠지 DB가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0.0.0.0이니까 모든 곳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고 얘에 대한 시큐리티 그룹, 프로파일은 얘를 쓰고 있고요. 그 안에서 80 포트와 22번 포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80 포트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거는 이 정도는 하지만 22번 포트를 썼다라고 하게 되면 22번 포트가 저 0.0.0.0으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브루트포스 공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만약에 우리가 패스워드를 잘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저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22번 포트를 완전히 막아야 된다. 그렇진 않겠죠. 한정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하는 방안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조치하셔야 돼요. 얘를 가지고요.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것들 설정 다시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인바운드 룰에서 이런 것들 넣어서 조치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으시면 삭제해버리세요 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이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90일 동안 사용하지 않는 계정이었으니까 저희는 이걸 IAM이라고 하는 걸로 뽑아놨고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덴티티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덴티티 인텔리전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각 계정별로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요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사람, 라스트 액티비티는 이 사용자가 언제 접속했냐. 얘도 참 특이한 얘기는 하지만 얘는 한 번도 접속 안 했는데 퍼미션에 대한 위험도, 왜냐하면 이게 퍼미션이 굉장히 높은 퍼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지를 봐야 되니까 한번 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권한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에 할당된 권한들이 무지하게 많고 모든 걸 볼 수 없으니까 일단 크리티컬만 잘라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권한이 이런 게 있구나. 얘가 지금 여기에서 어드민으로 접속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얘가 어디에 접속이 가능하고 얘가 추가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계정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보고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지 담당자가 조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보고 얘가 왜 나왔다냐 하면서 또 한참을 찾아보면 그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보고 얼마나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무님은 그러면 이 테너블 이걸 갖고서 쌌으니까 예. 실제로 기업들이 뭐 POC라든지 하기 예. 전에 이런 걸 깔아 해가지고 실제 저런 식으로 한번 현황 분석 같은 거를 해주기도 하시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주면 아까 저런 것이 많이 발견되나요? 그렇죠. 예. 어. 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잘 못하고 계시는 곳도 있긴 한데 대개는 그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중요한 위험도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퍼센트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권한이 부여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빼내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기존에는 대개는 자산을 기반으로 봤기 때문에 자산에서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만 했던 걸 봤다가 사용자에 대한 것들을 본 고객들이 이렇게 보면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권한 중에서 쓰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네요 라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덜어내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설문에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확인하시고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이것들은 뭐 세팅하는데 엄청나게 복잡한 건 아닌 거죠? 엄청나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권한은 부여해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읽기 권한과 쓰기 권한이 있는데 읽기 권한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설정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가 위험해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쓰기 권한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조치 누르게 되면 그 방안으로 조치가 되는 것까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선택하시기 나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클라우드 자원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접근 가능 경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권한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 잘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요 예제에서는 마지막입니다. 클라우드에서 취약한 부분, 그 다음에 취약성의 원인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걸 먼저 조치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5분밖에 시간이 없다면 어떤 것들을 먼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저희가 톡식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톡식이란 건 독성이잖아, 독성. 그것들이 이제 컨비네이션, 엮어져 있다는 저거는 저희의 용어는 아니고요. 요즘에 C앱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지금 톡식 컨비네이션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의 위험을 보는 게 아니라 연관된 위협들을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15개 퍼블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한 워크로드가 있는데 중요한 취약점하고 그 다음에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얘들이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패치된 OS가 깔려 있는데 그게 또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저기 볼드체로 있는 게 다 탁식이네. 탁식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독성을 갖고 있는 나쁜 것들. 그것들이 뭉쳐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눌러서 보시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이제 AWS만 너무 보셨으니까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에 보시면은 2개의 게스트 유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저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게스트하고 유저라고 하는 두 가지가 대개 멤버라고 하는 두 가지가 대개 존재하고 있고 그것들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하겠죠. 존재하지 않으면 게스트를 별도로 만들어 놓을 리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애저의 롤 어사인먼트가 오너로 되어 있습니다. 오너는 소유자잖아요. 얘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높은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애저는 모든 게 롤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너라고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상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용자가 됩니다. 왜 얘가 이걸 가지고 있지? 라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여기에서 요 계정이 이런 그 역할들을 가지고 있고 이 역할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 시스템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다 접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대한 것들도 21가지를 가지고 있고 롤이 어떤 게 추가적으로 있나를 봤더니 오너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데이터 오너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는 이 블럽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안에 어떤 중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는 건 그 데이터를 유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게스트라고 하면 우리 멤버가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것들을 본다? 이거는 뭔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얘는 이런 거랑 필요 없어. 빨리 빼. 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 계정 안 쓰고 있는 계정인데 갑자기 해킹당해서 이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해커 입장에서는 노다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강조하는 5분밖에 없다면 이 내용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분밖에 없다면 뭘 먼저 해요? 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 IAM 롤이 지금 가장 위험합니다. 클릭해 보시면 이 롤에서 아스트리크. 아까 클라우드 보안은 뭐다? 최소 권한이다. 근데 저 아스트리크는 뭐다? 모든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EC2 인스턴스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티컬한 취약점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24개의 권한이 하이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모든 곳에서 접속 가능한 20여 포트가 열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 공격 대상이 됐을 때 위험에 대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딴 애들보다 얘가 아무리 테스트 서버지만 먼저 조치하세요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나와 있는 부분, 구글 클라우드에서 나와 있는 것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에 대한 시크릿이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여기에 권한이 작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권한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또 다른 것들을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그리고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시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복잡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먼저 조치하고 확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기존에는 얘만 봤죠. CV, 우리가 좋아하는 CV, 네네네. 저희가 좋아하는, 테너블이 좋아하는 CV만을 가지고 조치하셔야 돼요, 조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클라우드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로 할 건데 톡시 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위험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조치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 내부 시스템에서 판단했을 때 얘가 진짜 취약해요 라는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산에 대한 위험 순위나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온 부분들,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캐피탈 원 사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캐피탈 원? 예. 네. 캐피탈 원이 현재까지 2019년에 캐피탈 원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 클라우드 해킹을 발생했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소송 중이고 비용이 지금 아직까지 소송 중이에요? 굉장히 지금 천문학적으로 커진 상황이어서 역대 클라우드 사건 중에 지금 가장 큰 사건으로 되어 있고 걔가 처음에 시작한 게 그 오픈 웹방화벽을 통한 취약점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와서 잘못된 설정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퍼져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활용하게 됐고요. 그 권한을 활용해서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들을 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캐피탈원에서 그래서 뭐 어떤 데미지를 입힌 거예요? 내부 정보들을 다 정보를 유치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가 버렸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암호화가 안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서 그래서 더 문제가 커졌고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큰 비용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탈취된 개인정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냥 기존처럼 취약점, 설정, 권한 관리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보는 환경은 그만큼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네. C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걸 어떻게 묶어서 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 C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서 만나서 보시게 되면 되게 CSPM이나 CWPP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전체를 보고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테너블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그 C랩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안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SPM이나 CWPP 오랫동안 해오셨고 많이 해오셨고 잘하고 계신데
우선순위로 따지고 효율성으로 따지게 되면 저희는 CIEM이라고 하는 계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시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CIEM만 하면 돼? 절대 아니죠. 그걸 통해 가지고 IAC, CWP, CSPM, KSPM 다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고 연관된 것들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테너블의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묶어서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까도 뭐 최소 권한을 말씀드렸지만 성숙도가 사실 클라우드 보안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AWS IAM 보면 되지. 그게 지금 그냥 애드옥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올려 나가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앞으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단어로 그 클라우드의 이전을 얘기하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멋진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보안이 따라가지 않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도를 어떻게 향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만 안전한 클라우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테너블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CNAP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DSPM, JIT, CDR 이런 걸로 다 확장이 될 거고요. DSPM 뭐예요? D가 뭐예요? SPM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여기 왜냐하면 이제 또 그 데이터 안에 또 위험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얘가 개인정보가 여기 숨어 있어? 그렇지 않아. 사실 이게 보시면 CSPM에서 있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데이터에 대한 걸로 특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DLP 같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지 모르는 이런 환경들로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들을 개별로 다 구비해 놓는 게 옳으냐 하나를 놓고 확장해 나가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효율성의 문제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보고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 테너블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테너블 CNAP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런 뭐 DSPM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컴포넌트가 많아지겠네요,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플랫폼 안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저희가 약간 강박이 있는 관계로 타업체들은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사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사실 붙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아키텍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붙여지면 같이 다 보실 수 있는 환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오늘 주제와 다른 거지만 그래도 테너블의 CNAP에서는 저기 플랫폼에서는 뭔가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는 그 아까 보셨던 분석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CDR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을 AI를 통해 가지고 분석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초창기에 보여드렸던 테너블 1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공격 경로가 만들어지면 이 공격 경로를 왜 만들었는데 뭐가 위험한데?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확인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익스포저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너블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데이터를 얘가 학습시킨 다음에 요새 이제 뭐 다 LLM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너블만의 RAG가 나오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챗봇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저희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계속 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은 다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답글 있으니까 답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이제 설문도 있으니까 설문에 특히 아까 보여주셨지만 여러분들 그 현황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자산들에 대한 권한 현황이 이런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바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설문 항목에 있는 무료 체험 같은 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유숙님은 테너블 플랫폼을 MS 애저 클라우드 환경에서 MS 시큐리티 솔루션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영역도 존재하는지요? 그 연계해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시큐리티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시큐리티 솔루션이 어떤 거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센티넬이나 이런 걸 쓰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에서 분석된 데이터가 그쪽으로 연결해서 같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저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분석하고 확인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시큐리티 솔루션에서 나와 있는 이상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분석해서 예, 위험도를 분석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같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윤성우님, 기업 내에 클라우드 보안 성숙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 방안이 있는지요?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컨설팅으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안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AWS 자체 내에 있는 것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컨설팅 업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 환경들도 있고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영준님은 톡식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톡식서티 얼마나 톡식한지 정의도 가능한지요? 일단은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위험도가 높은 것들 내부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것들 위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뭐 원하시는 게 뭐 이게 크리티컬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 묶어서 보고 확인하는 것들이고 아마 말씀하신 방법들로 계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병찬님, 크리티컬로 분류하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그 매트릭스가 다 있습니다. 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얘는 크리티컬이야, 그렇지 않아. 근데 그거를 또 각각의 권한별로 나누고 각각의 설정별로 나누게 되고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 넘어가는 거라서 간단히 설명드리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복잡한 이 안에 로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빈님, 테너블 자체의 AI를 통해서 리스크를 탐지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지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 경로 분석에 이제 요 AI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요소들을 탐지하고 관련해서 어떠한 경로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기훈님, 보안 관리는 온프리미스에서도 솔루션으로 사용 가능한 건지요? 이게 쌌으니까. 예. 아직은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다가 쓰셔야 되는 것들 아니면은 클라우드지만 자체 클라우드에서만 쓰셔야 되는 것들에서 활용 가능하시도록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영준님, 최소한의 권한 부여는 관리와 보안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효한 방안이지만 실무 담당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번거로움이 증가하고 불편하다는 약점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도입한 후에 현업에서 제기되는 것이 뻔한 불만이 우려되어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테너블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이랄까 장점이 존재하는지요? 예,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빈번한 이야기죠. 그래서 요새 나와 있는 것들, 왜냐하면 이게 불편하죠. 그 통제하려고 하고 그걸 뺀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가 안 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요새 이제 JIT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방식을 씁니다. 저스트 인 타임은 이 사용자가 못 쓰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를 해줍니다. 제가 개발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3일의 시간을 줘. 그리고 권한은 얘고 얘에 접속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되게 매니저가 승인하고 들어가서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냥 일단 줍니다. 그 사람의 권한을. 그리고 언젠 매니저한테 메시지가 오겠죠. 누구에게 이런 권한이 할당됐습니다. 매니저가 가서 보고 이상한데? 이 사람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권한을 주지 말자가 아니라 권한을 줬으면 그 권한을 회수하는 것. 3일이라고 그랬으면 3일 후에는 반드시 회수가 돼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용자가 진짜 이 권한을 갖는 게 맞아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JIT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에 대한 그 보안의 기본이 하나로 확 해결된다. 이건 없습니다. 계속 확장되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이렇게 시냅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JIT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윤성호님, 기업에 맞는 클라우드 보안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불필요한 기능은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 보안을 처음 도입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책을 세우는 것인데 그럼 CIEM에 대한 기능이 제일 먼저 검토되어야 할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게 되면, 근데 사용자를 본다라고 해서 클라우드에서 사용자만 보는 건 아니고 그 사용자 뒤에 있는 권한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다 보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어느 것들을 우선순위를 보는 게 맞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권한에 대한 부분들, 계정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위험을 보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규님은 테너블 솔루션 플랫폼을 도입할 때 국내에서 제공되는 기술 지원 서비스는 어떤 조건과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객사 지원이나 컨설팅을 위한 전문 인력풀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솔루션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클라우드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클라우드는 대개 그 저희 파트너분들이 같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너블 자체에서는 서포트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 서포트 인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서포트 조직에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고요.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국내 전문 인력은 없고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 해외 인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성님, 가끔씩 매우 헷갈리는 것이 클라우드 업체는 클라우드가 무척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하고 있고 도입부에서 보여주신 설문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진다는 것인데 진실은 어떤 것일까요? 실제로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에서 자체적 지원 보안 환경의 결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요? 예, 이거는 이건 왜냐하면 이게 클라우드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스를 쓰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스에서는 관리하는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이걸 인프라만 쓰느냐, 파스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이쪽은 보안 그쪽에서 해주는 영역은 굉장히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방화벽 아까 보셨을 때 방화벽 설정을 누가 해야죠? 그 사용 기업이 해야 돼요. 기업이 하죠. 기업이 해야죠. 근데 거기에서 실수가 나왔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사용 기업이 책임져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 제공 업체는 우리는 이런 서비스 쓰세요라고 다 제공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의 실수든 아니면 잘못 설정된 것들로 해서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빨리 인지하고 확인해서 조치하면 좋은데 그걸 아니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생각보다 멀티 클라우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작게 크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그러니까 보통 클라우드 제공 업체는 인프라 인스턴스만 내가 쓴다, IaaS로 쓴다 하면 보안에 대한 것은 사용 기업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대부분은 다 그렇다라고 네네. 보는 게 맞습니다. 윤성호님, 요즘 CIEM, CSPM, 시냅을 CIEM, CSPM 등의 자체 문제나 보안 문제로 시냅을 합치는 추세인데 테너블은 이런 기능의 병합에 대한 측면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테너블 이걸 다 통합하는 거잖아요. 시냅 플랫폼으로 그죠? 저희는 통합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나눠서 보게 되면은 물론 특정 장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긴 하지만 묶어서 봤을 때 볼 수 있는 가시성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것들을 앞으로의 시냅에서는 다 그렇게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시냅 업체들이 나오는 것들은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경향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빈님, 테너블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자산을 인식한 후에 태그를 달아서 처리하는 것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요? 예, 태그를 달고 저희는 이제 라벨이라고 하긴 하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위험하다던가 아니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라벨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님은 사스 업체는 서비스나우 같은 데하고 이런 콜라보 같은 것들이 있는 건지? 아유, 당연히 서비스나우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라라던가 이런 쪽하고 다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서비스나우나 지라라든가 연계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문 맞으시면 고맙겠고요. 자, 우상현님께서 회사에서 테너블 네서스 사용해서 외부 고객이 접근 가능한 웹 서버의 취약점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컴플라이언스를 대비해서 내부 서버의 취약점 점검까지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야 할지 기준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클라우드 보안 얘기는 아닌 예. 거고 원래 예. 뭐야 취약점 네, 맞습니다. 예. 저 아래 답변을 달아놓으신 걸 보여지는데요. 네네네. 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파트너 쪽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거 컴플라이언스를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컴플라이언스냐, 뭐 CCE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CC는 국내 CC까지는 안 되지만 전체 그 CIS 벤치마크나 이런 것들은 다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접속하셔야 되고요. 접속한 상태에서 그 내용들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특히 이제 테너블 요 SaaS 서비스니까 요거 한번 실제로 한번 여러분 회사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좀 현황 한번 체크하고 싶은 분들은 거기 무료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모님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마치는 거 할까요? 예. 네네. 이 클라우드 보안으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곳들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이런 솔루션들이나 이런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안이 맞을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한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아이티 치시거나 우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